안녕하세요. 니들 코티즈입니다. 오늘은 뜨개 기법이 아닌 공방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이렇게 다른 각도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저는 2003년에 처음 사업자를 내고요. 다양한 형태로 수업도 해보고 또 운영 방식도 좀 바꿔가면서 뜨개를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뭐 뜻해기도 있었고 육아로 쉬었던 기간도 있지만 그래도 한 20년이 되었어요. 근데 아직도 저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는 제가 4년째 지내고 있는 작업실인데요.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네. 와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지금 구조가 조금 바뀌었어요. 네, 이 각도에서는 예쁜 공간이 잘 안 보이네요. 제가 매일 사진 찍는 또 예쁜 공간도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저는 제주에 온 지 지금 10년 차가 됐고요. 입도한 그 첫 해부터 집에서 홈클래스로 사람들을 만나다가 공방을 오픈한 지는 이제 6년이 됐어요.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반, 오후반 계속 수업이 만석이어서 대기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속 있을 만큼 굉장히 열심히 바쁘게 일을 했는데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온라인 쪽도 매출이 늘어나면서 거의 뭐 2배 가까이 이렇게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2년 전쯤에 어 모든 수업을 다 중단을 하고 공방문을 닫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가게가요, 대로변에 있어요. 근데 지나다가 혹시 보시면은 저 집은 이사도 안 가고 맨날 불도 꺼져 있고 '왜 장사를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 잘 되던 가게 문을 닫았는지, 또 2 년간 혼자 작업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과 또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가고 싶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수시로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계속 마음속에서 제가 누구한테 얘기하듯이 그 생각만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의 개인적인 고민이기도 하지만 공방이나 뭐 작업실, 또 당장의 창업까지는 아니어도 뭐 아지트 같은 그런 취미를 위한 공간을 내가 좀 갖고 싶다, 이런 계획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내용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긴 했는데 지금도 계속 고민이 되고요. 사실 이런 종류의 영상을 어떻게 편집해야 되는지도 아직도 잘 몰라요. 제가 유튜브 채널 만들 때도 1년 넘게 고민하고 되게 망설였거든요. 이제 뜨개를 좋아하는 사람의 이 성향은 저는 변화도 싫어하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단순 반복하는 거를 즐기고, 또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과는 정말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나를 알리고 싶고 사람들이랑 뭔가 같이 하고 싶고 또 이걸로 해서 돈도 벌어보고 싶고 이러면 뜨개 말고도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좀 뜨게 하는 친구로, 또 비슷한 꿈을 가진 동료로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듣다가 궁금한 점이나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생각나시는 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또 재밌는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서는 뭐 "쌤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얼마나 배우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의 시작은 10살 때 겉뜨기, 안뜨기를 배우면서 뜨개의 재미를 느꼈고요. 저희 엄마는 뜨개를 못 하시는데 작은 엄마께서 굉장히 솜씨가 좋으셨어요. 그때 그 작은 엄마가 보시던 그 레이스 도안 책에서 장미무늬 침대보 같은 게 있었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얇은 저 실로 저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막 너무 궁금하다 못해서 막 속이 답답했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까지도 나거든요.
근데 인제 뜨개를 하고 있는데 조카가 자꾸 말 시키고 그러면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작은엄마가 친절히 코 줄이기, 코 늘리기까지 알려주셨어요. 나중에 이제 코막음까지 요렇게 딱 배웠는데 그게 제가 작은엄마를 막 자주 만나서 막 때때로 수시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배워 가지고 그 애기 손으로 얼마나 많이 틀리고 풀고 그랬잖아요. 근데도 혼자서 막 이렇게 뭐 곰돌이 인형 옷도 만들어서 입히고 뭐 목도리도 떠 보고 문방구에서 실 사다가요. 네 그렇게 했었는데 인제 코바늘보다 대바늘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인제 그 코가 많이 걸려 있잖아요, 대바늘은. 근데 여기서 이렇게 툭 바늘에서 빠지거나 이게 풀어지면 막 되게 큰일 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코가 풀어지는 게 무섭지 않아야 그때부터 대바늘이 재밌는 거를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뜨개는 어릴 때 좀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학교에서 왜 특활 신청하라고 하잖아요. 일 주일에 한 번씩 다른 교실 가서 뭐 재밌는 거 하고 오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수예반, 뭐 꽃꽂이반, 팽글씨반 그런 거 신청을 했었어요. 그니까 저는 그 손으로 하는 거를 너무 좋아했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어릴 때 세상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나 계산 같은 게 없을 때 그냥 좋았던 거, 그냥 마음이 끌렸던 거, 그게 적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랑 가끔 가던 십자수 가게가 있었는데 저는 공방을 오픈할 때도 그때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는 그 가게 사장님이 진짜 너무 부러웠었거든요. 가서 이렇게 보면 그 막 재료들로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내 거고 거기에서 이렇게 보고 '오늘은 뭐 하지?'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골라서 막 재밌는 거 시작을 하고 수 놓다가 사람들 오면 얘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돈도 벌고 저는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 너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 부럽다는 얘기를 어느 날 인제 친구한테 "아 이런 가게나 하고 살면 진짜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사장님이 들으셨나 봐요. 근데 사장님이 되게 좀 날카롭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가게 하는 거 뭐 쉬운 줄 아니?" 이런 식으로 좀 뾰족하게 받으셨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는 되게 진심인데 좀 무안했었던. 근데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했던 그 말을. 근데 제가 했던 말에서 한 글자 때문에 그게 그 사장님 마음을 좀 상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가게나 하면 좋겠다." 있잖아요. 그 글자를 빼고 그냥 이런 가게 하면서 살면 좋겠다."와 "이런 가게나 하면서 살면 좋겠다." 다르죠, 느낌이. 네. 근데 왜 그런 말을 제가 뭐 생각하고 했던 말은 아니지만 '말이 왜 그렇게 나갔을까?' 생각해 보면 저한테는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꿈 같았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는 가지면 안 되는 꿈. 왜냐하면 고등학생에게는 뭔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뭔가 막 좋은 대학에 가고 더 훌륭한 뭔가가 돼야 한다는 그런 더 큰 꿈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 길들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 막연하게 큰 꿈이 계속 좀 부담이 되고 마음을 누르고 그래서 청소년기에 불안감을 가지고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근데 지금 인제 그 사장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나이가 되고 보니 경험이 없고 아는 게 없는데 열정이 어디서 막연히 막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작은 꿈을 한번 시도해 보고 거기에 발을 들여서 그게 현실이 됐을 때 뭘 더 배워야 될지 스스로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배우고 배우다 보면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경험을 하다 보면 보는 시각이 달라져서 그런 다음에 점점 더 꿈을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막연하게 큰 꿈보다는 그냥 작은 꿈을 현실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볼 때의 그런 십자수 가게 그런 작은 수혜점 그거는
고등학생에게는 가져서는 안 되는 너무 작은 꿈인데 그 사장님께는 매일 이걸 버티고 극복해야 되는 현실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그분의 마음에 너무 공감이 가고 그 작은 꿈이 절대로 작지 않고 쉽지 않다는 거를 알게 됐죠. 이런 가게나 하는 마음으로는 잘 될 수가 없다는 거를 이제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옷이나 좀 팔아 볼까?'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성공한 옷가게 사장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옷을 쪼끔 팔아 보려다가 네 접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도 어 전공은 전혀 관련 없는 과를 택해서 가게 됐고요. 그래서 되게 재미없는 회사를 1년 반 정도 다니는 동안에 제가 다시 저녁에 손뜨개 이론반 수업을 들었어요. 공방을 하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뭐 색감이 예뻐요." 뭐 "관련 전공을 하셨어요?" 뭐 "쌤 뭐 무슨 전공을 하셨어요?" 이렇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한동안 좀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이 될 만한 거를 내가 전공을 했었다면 길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많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생각해 보면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일도 그거를 할 때는 열심히 제대로 했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했었던 어떤 경험이랑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그쪽으로 좀 더 확장시킬 수가 있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 한켠에 뭐 어떤 공방에 대한 그런 창업에 대한 꿈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관련이 좀 없더라도 너무 그거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소홀히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험하는 일이나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다 연결이 되어서 나중에 다른 카테고리에서 일을 하게 되더라도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20대 때 뜨개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를 다니면서 저녁 때 이론반 수업을 들었는데요. 이제 실기를 하지 않고 이론만 배웠던 이유는 그때 20 대에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분위기 아실 거예요. 벌써 2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서 그 뜨개를 이렇게 하려면 그 저보다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또 좀 그때 뜨개방에 이렇게 있었던 그런 샘플들 중에서 제가 막 이렇게 떠 보고 싶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에 끼지 못하는 그런 소심함과 그리고 또 제 관심사가 그때는 이렇게 작은 인형 옷 뜨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제 요것만 따로 알려주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이론을 좀 이렇게 코스 계산하고 하는 거를 좀 배우면 '내가 만들고 싶은 거를 내가 혼자서 좀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론반만 다녔던 거고요. 가끔 이렇게 뭐 인제 "쌤 자격증 있으세요? 뭐 뜨개로 일하려면 이런 공방 내려면 자격증 필요해요?" 이렇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격증은 따로 없고 그때 배웠던 그 수료증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창업을 하는 데에는 자격증은 꼭 필요하지가 않고요. 어떤 기관에 수업을 나가려면 자격증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저의 경우에는 제주에서 제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그래도 몇 년간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사업자가 있으면 뭐 어떤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아니면 뭐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그런 것도 하나의 프로필이 돼서 그런 걸로도 수업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다른 백화점이나 뭐 학교라든지 다른 기관에서는 자격증을 아무래도 요구를 하겠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기관의 단체 수업 그런 출강을 나가는 거는 어떤 한 번 경험해 봐야 할 그런 과정 중에 하나고 결국에 내가 하고 싶은 나만의 분위기를 가진 어떤 작품 활동을 하고 자리를 잡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창업을 하든 뭐 디자인을 하든 사람들을 만나서 수업을 하든 자신감을 가지려면 스스로 자신이 있으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왕에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지금부터 배워야 된다. 하면 그 배우는 시간에 대한 증거로 자격증을 남겨두는 것은 좋지 않을까.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좋겠죠? 그리고 먼저 겪어보신 분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자격증 코스로 해서 배워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퇴근 후에 이론반 수업을 들으면서 막 밤새 제가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점점 그런 게 쪼끔씩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를 더 이상은 다니기가 싫어졌어요.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막 거의 막 뜨개에 미쳐 있었거든요. 미친 사람처럼 너무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재미없는 회사를 계속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걸 그만두고 이제 오피스텔을 하나 구해서 거기에서 온라인 판매도 하고 쪼금씩 수업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1 층에 어떤 매장이 아닌 오피스텔에다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이전에 그래도 온라인에서 활동을 했던 배경이 있고 그 타겟층이 정확하죠. 그래서 대중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아이템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소수의 사람들에게서는 좀 확실한 개성을 보여주면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었기 때문에 1층 매장이 아닌 오피스텔에서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완제품을 만들어서 많이 팔기도 했는데요. 완제품 판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따로 또 이야기를 좀 해 보면 더 좋지 않을까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일찍 그런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지쳤었고 완제품 판매가 주였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오피스텔에서 생활과 일이 분리가 안 된 상태로 하다 보니까 밤낮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쩔 때는 그냥 완전히 밤을 새고 만들어서 주문받은 거를 만들고 또 플리마켓 행사에도 나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홈클래스나 오피스텔에서 일을 한다면 중요한 점이 생활과 분리가 잘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재택근무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방에서 방을 옮기더라도 더 좋은 거는 일하는 공간이 내 생활하는 집과는 다르게 아예 다른 공간이면 더 좋고요. 또 생활 패턴이 무너지지 않고 잠잘 시간에는 잘 자고 일할 시간에는 집중해서 일을 해야 이게 좀 더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게 완전히 무너져서 그냥 막 열정만 막 가득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막 밤낮 없이 이렇게 하고 사생활이 너무 없어지다 보니까 20대 때 그냥 평범하게 겪어야 될 그런 경험들이 너무 적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금방 지쳐서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왜 하필 나는 이거를 좋아해서 왜 이게 좋아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오피스텔 안에서 일만 하느라고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날 일도 되게 없었는데요. 남편을 그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됐어요. 그 남편은 이제 의류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회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 바이어가 한국에서 핸드메이드 인형 옷을 잘 만드니까 그거를 좀 찾고 있는 바이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인형 옷을 만드는 업체들을 검색을 하다가 제 사이트를 보게 됐고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든 샘플들을 가지고 이제 회사에 찾아갔었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는데 어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경험도 너무 적고 처음 시도해 봤던 일에서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 또 배우고 싶었던 거를 또 배우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늘 이야기 명동점에서 그 수편기 수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참 배우러 다녔었고
또 뭐 자수도 배우고 퀼트도 조금 잠깐 배웠었는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또 나중에 다시 뜨개를 할 때에 뭐 색을 뭐 매치를 한다든지 또 뭐 파우치에 안감을 넣는다든지 이런 작업들에서 좀 더 자신감 있게 더 좀 시도도 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가 인제 아이가 인제 어린이집 가잖아요. 그러면서 인제 시간이 생기면서 제가 다시 막 '동네에 어떤 작은 그런 가게를 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막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남편 일 때문에 인제 같이 외국에 나가서 살아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갈 때는 거기에서 계속 살 수도 있고 어쨌든 오래 살 계획으로 나갔기 때문에 거기가 또 막 이렇게 뜨개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실들을 그때 또 급히 다 처분을 하고 수평기도 인제 그거 공부하는 대학생한테 팔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갔어요. 갔는데 뜨개를 이제는 못하게 될 줄 알았는데, 거기에 가서 그 낯선 환경에서 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이게 뜨개가 너무 하고 싶어지고, 또 거기 갔더니 인제 뭐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뭐 공방이라든지 이렇게 한국에서처럼 쉽게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계시는 인제 한국 분들이랑 같이 모여서 뜨개를 하고 제가 또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국에서 막 동대문에 막 전화를 해서 "제가 외국에 살고 있는데 뜨개실을 살 수 있나요?" 막 이렇게 다시 알아봐 가지고 그거를 서울에 있는 남편 사무실로 받아서 그 사무실에서 다시 항공으로 저에게 보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실을 다시 사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작은 인제 방을 하나 구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제 한국 분들을 모아서 제가 또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도 막 몇 달을 되게 망설였거든요. 근데 그맘때쯤에 한국에서는 이제 실 회사들이 뭐 서포터즈 모집도 하고 막 블로그 활동을 막 활발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내가 저기에 있었다면 나도 지원을 했을 텐데. 너무 부럽다.' 그게 막 저만 되게 멈춰 있는 것 같고 막 '다시는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고민이 많았던 때였고, 제가 또 수업을 하려고 하니 제가 그런 취미반 수업을 해본 적은 없잖아요. 이전에 했었던 작업들은 딱 제가 좋아하는 그 마니아층만 좋아하는 그런 분야였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뜨개방에서 많이 하는 뭐 수세미라든지 뭐 생활 소품이라든지 가방 이런 것들은 사실상 처음 만들어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인제 남편이 그때 저한테 했던 얘기가 "더 배우고 해야지. 다 배운 다음에 해야지." 하면 결국에 못한다. 그니까 자기도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 가면서 배워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지, 다 배워서 일을 시작하는 거 아니다. 지금 그냥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된다라고 용기를 줘서, 그래서 제가 그때 취미반 수업을 시작을 할 수 있었고요. 그걸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데서 말을 잘 하지 못하고 할 경험도 많지 않고 나이도 아직 어리고 서툰 점이 굉장히 많은데, 뜨개가 있으면 얘기가 잘 되더라고요. 일단 뜨개라는 공통점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과 성향이 뭐 비슷하기도 했겠지만은 그냥 손에 뜨개를 들고 있으면 얘기하다가 뭐 대화가 좀 끊겨도 이게 어색하지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말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는 분들한테서 듣는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외국에서 낯선 데서 생활하는 데 도움도 많이 됐었고 외롭지 않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좋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에 오게 됐을 때 바로 거의 이삿짐 정리를 다 하고 그 달부터 첫 달부터 제가 그냥 블로그에 "저 제주에 왔는데 이렇게 집에서 수업을 좀 해 보려고 한다. 뜨개에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제가 외국에서도 블로그 이웃을 거기에서 현지에서 만났었거든요. 그것도 너무 신기했는데 제주에 왔을 때도 블로그 이웃분들이 제주에 계시던 분들이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어 누가 올까?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했는데 한 분, 두 분 이렇게 집으로 찾아오시면서 인제 주변에 쪼끔씩 소문이 나고 또 친구분도 데려오시고 또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분들도 놀러 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금방 또 인원이 그렇게 채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막 실도 없고 샘플도 없고 제가 막 수업을 되게 요령 있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또 제가 아는 한에서 알려 드리고 하면서 잘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제주도 생활도 힘들지 않게 되게 낯설지만 막 오시는 분들이 해 주시는 얘기 "어디 가면 뭐가 맛있어. 그거는 뭐 어디 가서 사면 돼." 막 이런 얘기 해 주시면은 안 잊어버리려고 폰에다가 이렇게 메모해 놨다가 또 찾아가 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또 제주도 생활을 잘 할 수 있었고요. 공방을 오픈하기 전에 홈클래스에서 경험을 좀 쌓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단 가게를 오픈하면 월세부터 뭐 여러 가지 관리비, 뭐 세금, 그 달부터 각종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픈했는데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회원을 어떻게 모집해야 될지 그때부터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 좀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집에서 할 때는 일단은 그런 비용 부담이 없죠. 그리고 집으로 손님들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집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공간에 저는 항상 내가 있는 공간에 어울리는 사람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집도 집에 인제 뭐 가구라든지 소품 하나를 사더라도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수업과 동떨어지지 않게 항상 제가 하는 그런 작은 선택들이 다 나의 취향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집을 좀 만들어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아직 어릴 때는 시간을 내 스케줄에만 맞춰서 마음대로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엄마들은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하는 동안 아이 방학 때는 뭐 2달 동안도 쉬었고요. 근데 그럴 동안에도 인제 밴드를 하나 만들어서요. 그 밴드를 통해서 인제 "방학 동안 쉽니다." 이렇게 공지도 해 드리고 다시 또 "계약했죠. 뭐 방학 동안 우리 엄마들 수고 많으셨어요. 다시 뜨게 하러 오세요." 이렇게 해서 또 같이 하면서 그렇게 좀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시간 활용하기가 좋고 비용 부담이 없고 또 수업을 하는 데에도 이렇게 혼자서는 되게 잘할 수 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어떤 걸 어려워하시는지 어떻게 설명을 했을 때 좀 더 이해가 잘 되는지 뭐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경험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쌓는 데에도 홈클래스가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공방에 대한 꿈을 인제 계속 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내 공간을 갖게 되면 이렇게 꾸밀 거야. 이렇게 하고 운영은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상상하고 꿈꾸다가 인제 공방을 했을 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되게 상상을 많이 하면 그게 현실이 될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했던 점은 좋은 점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해야지.' 이런 계획들 또 좋은 상황에 대한 그런 상상은 많이 했는데 안 좋은 점에 대한 상상이나 계획은 없었던 거죠. 너무 몰랐었고
그래서 좀 어떤 점이 안 좋았는지 그런 이야기도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유튜브가 지금처럼 많지가 않았었고 제가 또 이거를 일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뭔가 다른 공방에 가볼 생각을 못 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꼭 염탐하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좀 같은 업종에 있는 입장으로서 다른 데를 가볼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 점도 좀, 그래서 혼자만의 생각으로 가게를 덜컥 열었다는 것이 나름대로 그동안의 경험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너무나 몰랐던 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한 4년 정도를 집에서 수업을 하면서 틈틈이 이제 일 주일에 한 번씩 센터에 가서 단체 수업도 하면서 경험을 좀 쌓다가, 제가 어느 날 인제 시내에 지나가다가요, 제가 되게 몇 번 갔었던 어떤 카페가 임대한다고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를 본 거예요. 제가 그때 공방에 대해서 상상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카페를 하던 자리에 그대로 내가 들어가면 그냥 한쪽 벽에 이렇게 책장 놓고 실만 진열할 수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수업 공간으로 바꿀 수가 있겠다. 내가 새로 다 인테리어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그것도 창업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작은 좀 제가 인테리어를 손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카페 하던 자리가 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그곳이 딱 그렇게 보였고, 이제 그래도 바로 제가 이렇게 공방을 오픈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 했는데, 그때 인제 남편한테 이렇게 나 갔었던 그 카페가 이렇게 자리가 났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제 저희 남편이 그거를 "그러면 한번 알아보자.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공방 창업 비용도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프랜차이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보들도 많이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그때 그냥 한쪽 벽에 책장 4개 사고 어 컵 같은 거 비품 좀 사고 거의 들어간 비용이 별로 없었어요. 한 300만 원도 안 쓴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집에서 가지고 있던 거, 그런 것들 가지고 나와서 아들 방에 있던 거 장난감 정리하던 막 수납함 그런 거 다 들고 나와서 그렇게 진열을 하고, 그냥 깔끔하게 그동안 만들어 놨던 샘플들이 그 자체로 그냥 인테리어가 되기 때문에 뜨개 공방은 인테리어에 그렇게 공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제 '뜨개를 배우러 간다.' 이렇게 하면 생각을 해 보면 거기 인테리어가 멋있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선생님의 어떤 스타일, 분위기, 그 공방이 가지고 있는 샘플들이 마음에 들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당연히 되게 막 번듯하게 차려 놓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고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막 붙박이장으로 막 이렇게 다 짜맞춤을 해서 실장을 채우고 막 인테리어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물론 길게 그 자리에서 잘 가게가 잘 되면 좋지만, 우리가 주변에 보면 공방 아니어도 음식점 같은 것도 1 년을 못 버티고 나가는 가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2년 3년 하다가 그만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비용들이 고스란히 그냥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공간을 꾸미실 때 당연히 예쁘게 꾸미고 싶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내가 실을 얼만큼 팔아야 이거를 만회할 수 있을까?' 이런 계산도 한번 꼭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되도록이면 최소화해서 따맞춘 그런 가구보다는 나중에 잘 이동할 수 있는, 정리할 때도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좀 가게를 좀 정리하면서 또 한 번 느꼈는데요. 뭐 예를 들어 화분을 하나 버리는 것도 막 버릴 때는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좀 '살림을 최소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저는 창업 비용을 별로 들이지 않고 가게를 시작할 수가 있었고요. 또 기존에 계속 밴드를 하면서 집에서 홈클래스 하면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던 그런 회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출발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첫 달부터 회원 모집에 대한 그런 부담도 없었고 오픈한 첫 해에도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온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공방을 꿈꾸는 이유는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고 싶었던 재료들을 도매로 다 사고 거기에 좋아하는 노래 매일 들으면서 또 커피까지 맛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공방이랑 카페를 같이 하는 거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잠시나마 좀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공방 카페가 결과적으로 저는 실패했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힘들었었는지 제가 왜 실패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잘 할 수 있겠다.' 네, 그런 이야기도 좀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는 이제 길어질 것 같아서 2 부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